안녕하세요. 원익 구독자 여러분들, 원익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4.93% 하락 처리가 나오면서 41,450원에 종가 마감 처리했습니다. 거래량은 400만 주 가까이 나왔고, 어제 12% 정도의 주가 상승폭을 보였는데 오늘 차익 매도가 조금 출회가 됐습니다. NTX 거래 시간대 조금 말아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강상방으로 올릴 수 있을 만큼의 수급 처리는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트럼프 관세 리스크 부분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세졌는데 지금 내일 새벽이죠. 아마 오늘 저녁은 아닐 것 같고 내일 새벽에 이 판결 처리가 나옵니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갖다가 위법으로 판결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변동성이 세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쪽은 그래도 상승 마감 처리를 하면서 상승 종목 수가 조금 더 나왔는데 코스닥 쪽을 좀 세게 누르는 모멘텀이 나왔고 지금 원익홀딩스도 그 변동성에 의해 가지고 장 초반부터 해서 조금 눌리는 모멘텀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장의 외부적 작용에 의한 변동성은 타점을 잡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메인 수급인 지금 현재 OBVC나 아니면 신용장고까지도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외국인들만 좀 매도를 때린 거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수 타점을 잡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들도 수급을 넣어줬고 탑업인 측에서도 돌아왔기 때문에 솔직히 외국인들이야 시장 전체적인 상황하고 선물 포지션을 보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오히려 좀 기회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익홀딩스는 지금 2026년도에 주도주입니다. 여러분들 주도주는 짧게 가져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2026년도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 2일에서부터 9일까지 해서 수급 처리를 넣으면서 메인으로 끌고 올라갔던 섹터는 이 2026년도 하반기까지 계속적으로 끌고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원익홀딩스가 여기서 반등 타점은 맞는데 아직까지 이제 매물대선을 돌파할 정도의 수급 상태가 세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 부분은 반드시 진행이 될 거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항상 보시면 원익홀딩스는 올라갔을 때 중간중간에 차익 매도를 다 출회를 시키면서 갔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하락 처리가 나온 거랑 또 여기에서 하락 처리가 나온 거랑 비슷한 포지션을 잡아가는데 여기도 보면 하루 반등 처리가 나오면은 차익 매도 또 밑으로 내려쳤다가 차익 매도 올라갔다가 이거래일 올라가니까 또 이거래일 차익 매도 하루 올라가니까 또 이거래일 차익 매도 했다가 반등을 좀 세게 가져가고 차익 매도 가져갔다가 3거래에 올렸다가 또 차익 매도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단타 물량에 대한 거를 다 소화를 시키면서 올라갔던 게 원익홀딩스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거래대금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3,800억 정도 나왔다라고 했었을 때 오늘 1,700억 정도 나오면서 주가에 대한 하락폭을 눌렀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까지도 이제 포지션을 상방으로 잡아도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등 처리가 나왔던 구간이 딱 정확하게 이 하방지선 구간이에요. 여기 보시면 매물대선 올려친 다음에 여기에서 매집선 형성이 됐죠. 그 다음에 이 구간부터 해서 반등 처리가 나왔다가 차익 매도가 오늘 좀 나온 건데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 구간은 계속적으로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옵니다. 이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주가를 올리는 것보다도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구간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면은 여기에서 잡고 들어오는 물량을 갖다가 전부 다 소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투매 현상이나 이 차익 매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쵸? 근데 지금 이 거래량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도 여기에서 그 정도까지 누를 정도의 수급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조금 나오면서 매집선까지 형성되면서 올려쳤기 때문에 지금은 포지션을 상방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도 차익 매도가 나왔지만 이평선의 하단 구간은 꾸준하게 연결시키면서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단 포지션도 꾸준하게 연결시키면서 가져가고 있고요. 차익 매도 나오면서 한 아랫꼬리 수급에서 매집선 형성되고 올려쳤다가 차익 매도 나오면 아랫꼬리 수급 처리해서 매집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 해가지고 반등 처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신용잔고 부분에 대한 것도 투자 경고 종목 처리 지정이 된 후에 밑으로까지 완전히 빠졌다가 많이 복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OBBC까지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를 밑으로 빼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특히나가 여기 보시면은 차익 매도가 나오고 나서 동일선상에 오면은 항상 장대 양봉 형태로 올립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차익 매도가 나오고 나서 동일선상에서 장대 양봉이죠. 차익 매도 나오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동일선상에 나오니까 장대 양봉을 치면서 올려칩니다. 여기도 빠졌다가 지금 여기서부터 반등권을 가져간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 4,700원 구간대부터 해가지고 수급 상태가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먼저 매집선을 좀 형성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분기점은 여기 5만 100원입니다.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제 밸류를 받고 올려친다라는 거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세게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또다시 타익 매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하방지선으로 갖고 있고, 이 구간에서 매물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자체를 박스권 형태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치면은 차익 매도, 올려치면은 차익 매도, 올려치면 차익 매도 가져갔다가 매집선 형성하고 올려치던가, 아니면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뚫고 올라가면서 가져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든 간에 저희는 지금 4만 1,000원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하방지선 구간에서부터 올라온 퍼센테이지가 한 5%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어저께 12% 겨우겨우 올렸는데 오늘 5%가량 반납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대바닥권에서 올라온 게 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우리가 따라잡기 투자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은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 8일 날짜에 외국인 수급 들어오니까 8일 날짜가 이때죠. 이때 당시에 마이너스 3%가 빼긴 했지만 8일 날짜의 분봉상으로 좀 보도록 하면은 이 8일 날짜가 이때죠. 이때는 보면은 장 초반에 내리쳤다가 여기 보시면은 장막판에 NTX 거래 시간까지 해서 말아 올렸죠. 그러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거고 다음날에 동시효과 때 급등 처리를 시키면서 올려쳤다가 이 차익 매도 부분에 대한 게 나간 겁니다. 그쵸? 자, 여기 보시면은 13일 날짜, 13일 날짜를 보시면은 13일 날짜에는 오히려 반등 처리를 시키면서 올렸습니다. 그쵸? 근데 그 앞뒤로 해가지고 9, 12, 오늘 14일 날까지 보면은 이 차익 매도, 차익 매도, 차익 매도 나갑니다. 그쵸? 그러면서 매도가가 나가면서 밑으로 눌렸는데 이 기간 때 오히려 기관들 쪽에서나 개인들 쪽에서도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눌렸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수급 자체가 외국인들한테 포지션이 다 쏠려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아무리 봐도 지금 기관들은 매수 타점을 계속 잡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투매가 나갈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용장고가 꺾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줬던 이 수급 정도까지 다시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이 외국인들 수급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장대 항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러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걸 어떻게 좀 예측을 해야 되냐? 제가 볼 때는 선물 포지션을 봐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지금 주도 섹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원익홀딩스가 반도체 섹터에도 들어가 있고 로봇 섹터에도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전체 시장을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반도체 섹터에서 올라간 기업들이 있죠. 그러면서 개별 기업으로 로봇 섹터도 올라간 기업들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어저께 세게 안 올라간 기업들을 갖다 오늘 조금 올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ESS 관련돼 있는 2차 전지는 오늘 눌렀는데 또 원전 그리고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은 조금 올렸어요. 그러면서 보시면은 그쵸? 그러면서 이제 신재생 부분에 대한 것도 하나 시스템 올렸다가 오늘 보합권에서 끝났는데 여기를 갖다 계속적으로 순환매 장세를 돌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여기 관련돼 있는 섹터 안에다가 수급 처리를 넣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지수 포지션을 봤었을 때랑 선물 포지션을 봤었을 때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선물 포지션은 여러분들 계속 상방으로 올려치고 있습니다. 순환매 장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원익홀딩스도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꼬리를 들면서 여기 보시면 9시 9분부터 해가지고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 콜옵션 부분에 대한 것도 오늘 올려칩니다. 사실 지수가 떨어지니까 장 초반에 막 밑으로 내리치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하시면서 투매를 던지시는 물량들이 있는데 선물 포지션 상방으로 잡아놓고 나서 순매수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풋옵션 부분 때문에 많이들 속으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보면은 9시 한 5분까지 풋옵션을 올렸어요. 그러다가 9분 되기 전, 그쵸? 8분에서부터 9분까지 쫙 내렸다가 또 올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박스권 형태로 가져가는 거나 보다 했는데, 여기 보시면 9시 9분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뭐래도 선물 포지션은 상방, 콜을 갖다가 상방, 풋을 갖다가 하방으로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다라고 하면은 지수 포지션 올린다라는 거고, 이렇게 딱 잡아놓고 나서 9시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2시 40분부터 해서 비차익 매스 들어오고 코스닥 부분에 대한 것도 9시 35분부터 해서 비차익 매스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외국인들 수급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기관하고 금투 쪽에서 따라잡기 투자로 들어오기 시작할 거고 신용잔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거래량이 터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장대 양봉으로 올라갔었을 때 이 5만원 선이 넘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잠시 후에 제가 어디까지 끌고 갈 건지에 대한 밸류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우선은 여러분들 우선 56,600원까지를 보면서 가져가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뭐 이제 전고점 부분 돌파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여기도 똑같이 이제 전고점 부분이 돌파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소위 말하자면 1파동, 2파동, 3파동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가 돌파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여기 매집선 구간이 형성됐던 구간이 몇 군데가 있죠. 여기에서 투매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견뎌내면서까지 올려칠 수가 있을지 아니면 OBBC가 꺾인다라고 하면 하방이 뚫리기 때문에 조금 차익 매도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견뎌가면서 올려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인 모멘텀에 대한 걸 보면서 가져가시고 만약에 나는 스케줄 매매나 단기적인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때 투매 현상이 나왔을 때 같이 차익 매도로 던지는 것도 조금 기술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는 우리는 5600원 구간을 보면서 가져갈 텐데 지금 원익홀딩스가 어쨌든 실적 시즌에 와 있습니다. 근데 실적 시즌에서 가장 이제 관련이 깊은 거는 여기 반도체 이제 P5 공장 부분에 대한 거 가스하고 화학 장비 일단 발주 부분입니다. 어쨌든 원익홀딩스가 가스를 정제 공급 처리하는 장치 사업하고 가스를 운반하기 위한 배관을 연결하고 철거하는 배관공사 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 수주권이나 이 발주 부분에 대한 게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 이거는 본공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땅에다가 가스관하고 화학설비 부분에 대한 걸 다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이 공장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걸 갖다 끌어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사업을 하는 게 원익홀딩스인데 지금 그래서 4분기 실적 부분에 대한 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한 100억 원 정도 찍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분기 때 102억 찍었다가 2분기 때 마이너스 19억, 3분기 때 마이너스 81억 정도 나온다라는 건데 밸류 계산 보기 전에 오늘은 이 부분부터 좀 볼게요. 지금 D램 부분에 대한 수출 데이터 부분이 나왔는데 단가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단가가 폭등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어쨌든 원익 IPS를 갖고 있는 이런 원익 홀딩스이기 때문에 지금 원익 IPS의 지분율 부분에 대한 실적 부분도 반영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것도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단가 굉장히 올라갔고요. D램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좀 세게 올라와서 단가 부분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런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원익홀딩스의 이제 분기 보고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어떤 분들은 막 지분 매도를 하니까 외부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얘기가 나오던데 그거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현금성 자산이 900억에다가 유동 자산이 2,700억 있는데 여기 보시면 유동 부채가 5,550억 정도 5,500억 정도 있기 때문에 유동자산 대비해서 한 200%밖에 되지 않아서 원익홀딩스 같은 기업들은 충분히 재무 상태는 좋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이제 80억 그러면 3분기 누적으로 한 3억 정도 찍혀 있는 상태고 4분기까지 합치면 103억 정도 됩니다. 그쵸? 지금 103억 정도 되는 기업이 3조 1000억 정도의 시가총액 가져가니까 PER이 한 300배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최근에 보면은 가장 낮게 PER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휴림로봇도 이 원익홀딩스로 넘어갔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352배입니다. PR이 52가 더 높아요. 클로버 같은 경우에도 원익홀딩스를 넘은 지 진작이에요. 1조 5천억인데 영업이익 부분에 대한 게 이번에 8억이 찍힙니다. 적자 부분 다 뺀다라고 해도 앞으로 8억 정도를 4분기 연속으로 찍는다라고 했었을 때 32억인데 그런다라고 해도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이면 PR이 500배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원익홀딩스의 지금 시총 부분에 대한 거는 낮다라고 보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가야 되냐라고 보면은 저는 로봇 섹터에 속해 있고 거기다가 반도체 부분에서 실적 부분도 받쳐주기 때문에 이 PR을 500배 정도는 끌고 가야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스케줄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냐? 지금 보면은 원익 그러니까 로보티즈죠. 그냥 로보티즈가 휴머노이드 로봇 핸들을 이달 양산 도입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로봇 핸드 부분에 대한 거에 이제 부각 처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양산 처리가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로봇 핸드 기업들은 굉장히 좀 다 부각을 받을 건데 원익홀딩스도 메인으로 가져가는 원익 로보티즈가 가져가는 게 로봇 핸드입니다. 여러분들 이 손이에요. 손. 여기 보시면 로봇 핸드 해가지고는 원익 로보티즈 해서 여기 시험 부분에 대한 걸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손가락이 이렇게까지 미세하게 움직인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분명히 부각을 받으면서 같이 올려칠 거거든요. 그리고 얘네들도 지금 상용화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PER 500배를 받는 게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는 주가는 한 6만원 선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포지션은 우선은 5600원 권이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수급 상태를 체크해야겠지만 6만원 선까지는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보시면 어쨌든 여기
올려쳤었을 때도 차익 매도가 나오면서 아래꼬리 수급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반등 처리 시켰다가 전고점 부분 넘어가죠. 여기서 똑같이 올려쳤다가 차익 매도 나오면서 아래꼬리 수급이 들어가면서 전고점 부분이 넘어가려고 하는 모멘텀으로 올려칠 겁니다. 그리고 딱 그 가격대가 56,000원이거든요. 그랬을 때 딱 6만원 선까지만 보시면서 가져가시고 그 이상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로봇 섹터 자체에서 뭐 PER이 막 1000배가 넘어가는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그걸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캐파가 되는지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은 어떤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 기업에 대한 매수 타점과 또 올라갔었을 때 매도 타점, 진행 상태하고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잡고 싶고 이 타점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 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보이시는 010에 3091에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발송 처리 다 해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종목명 하나오션 제가 이거 MRO 부분이랑 이 LNG 부분에 대한 거 150척에서부터 250척까지 수주권이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핵추진 잠수함 때문에 올랐다가 단기 차익 매도 나오나 시장이 눌림 예상 때문에 빠졌는데 제가 2025년도 때 여러분들 이거를 미국에서 승인 처리를 이거 받았던 거 제가 확인을 해드렸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승인 처리가 2025년도 때 나왔는데 지금 2026년도 때 각 기업한테 발주 처리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2027년도까지 도가 다 차 있는 기업이 2028년도부터 가능한 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V자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응 처리를 다 보내드릴 거니까 반드시 다 따라서 하시기 바라고요. 매수가는 73,900원 구간, 총 비중은 90%, 1차 매도가는 105,200원 구간, 매집연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일에서 10일 동안 가지고 갔다가 전량 매도 처리하고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진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가져가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어쨌든 이 원익홀딩스 지금 하단권에서부터 반등 처리가 나오면서 시작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차익 매도가 나왔던 거는 계속 영상 시작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의 외부적 작용 때문에 빠진 거지 이게 원익홀딩스의 개별 기업에 대한 문제로 빠진 게 아닙니다. 특히나가 지금 보면은 이 지분 매도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우려감에 의해 가지고 이걸 매도가를 매수를 못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최대 주주인 호라이즌이 여기 보시면은 83만 주를 매도를 하면서 최대 주주가 매도가를 때린 거는 이 말 그대로 원익홀딩스가 주가가 빠질 거라는 예측치 때문에 매도가를 때린 게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얘들이 지금 호라이즌이라는 지분율을 이 지분율은 이제 3남매 이제 회장님의 자식들이죠. 3남매가 살 수 있었던 거는 회장님한테 217억 원의 돈을 빌려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호라이즌의 최대 주주가 됐던 거죠. 근데 금액이 217억인데 이걸 갖다가 지금 원익홀딩스가 주가가 올라가니까 1.07% 매도를 하면 280억 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분을 갖다가 매도를 한 다음에 이 돈을 갚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분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없고요. 오히려 지금 보면은 기업 분석을 보셨을 때 이 지분율이 49.6% 정도를 여기 보시면 유동주식 숫자가 49.6%가 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여기 원익홀딩스의 최대주주 원익 외 6인 해가지고 49.29%를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주식의 유동성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좀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지금
이 호라이즌 쪽에서 지분 매도를 해가지고 유동성을 더 키웠던 게 오히려 나은 부분일 수도 있대. 저게 장내 모드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하락폭에 대한 리스크는 거의 다 사라졌다. 이제는 반등 처리가 나올 가능성만 남아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원이퀄리스는 딱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방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백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젠백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유용 상황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고,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요즘에 수급 처리가 좋아지는 2차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 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 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객 예탁 자금이 66조 원에서부터 69조 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와 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매 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 그 부분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 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미국의 군함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 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 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 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이냐, SK 하이닉스 향이냐, SK 하이닉스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3091에 이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 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